자, 교과서 217페이지에 함수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교과서 204페이지에 함수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 또는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다양한 함수 종류 이런 것들은 뜻을 정확하게, 수학적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뜻을 복습해 보면 어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대응이 함수라고 불리우려면 이때 이제 x는 사실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y는 이 함수의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함수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 스몰 y가 어떻게 대응될 때,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0개도 아니고, 즉 대응이 안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개, 3개씩 대응돼도 안 되고, 오로지 몇 개가 대응될 때, 한 개가 대응될 때, 즉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질 때, 그때 이러한 대응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집합 정의역 그리고 공역 등장했죠.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등장했으면 치역도 내친 김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도 y에 대응되고 또 뭐도 뭐에 대응되고 뭐도 뭐에 대응되고 했을 때 이렇게 공역 안에는 정의역 원소와 대응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때 대응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적으면 f 라지 x, 이때 라지 x는 아까 말했던 정의역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스몰 fx, 즉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역 원소 1에는 이제 공역 원소 C 하나가 대응이 되고 여기도 하나가 대응이 되지만 이 2에 대응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X의 원소 2에 Y 원소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함수가 어떻다?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때 A는 2개씩 대응되는데요. 이것도 함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은 정의역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정의역 원소, 정의역은 여기죠. 정의역 원소 1에 하나 대응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에 y 원소 하나 대응되는 거 맞죠? 그 다음 3에도 하나가 대응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정의역 원소 한 개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개마다 하나씩, 정의역 원소 x의 원소 하나마다 하나씩 뭔가가 대응이 되면은 그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보기 3번처럼 이렇게 정의역 원소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2개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정의역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가 2개씩, 3개씩 이렇게 대응되는 이러한 것들은 함수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억처럼 집합 x의 원소 1에 y 원소가 오직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2개가 대응되므로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자, 함수인지 아니면 아닌지, 함수가 아니라면 왜 안 되는지, 지금처럼 대응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대응되는 원소가 오직 하나여야 되는데 2개 이상씩 대응되는 경우, 이러한 것은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1번에서 복습했던 정의역 그리고 공역, 치역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204페이지에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자, 지금과 같이 대응된다고 해보자. 정의역 원소가 x1에서 xm까지 있죠. 그리고 공역의 원소는 y1부터 ym까지는 대응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대응이 안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밑에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정의역이 무슨 뜻이더라? 이 집합의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정의역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몽땅 함수 f의 정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바로 이 집합이 공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가 다 뭐다? 이 함수의 공역이다. 자, 그 다음에 치역 헷갈릴 수 있는데 치역은 뭐다?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함수 값이란 말은 이 x에서 대응되는 y 값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x에 대응되는 것들. 지금 이런 게 사실은 다 fx1이죠. 함수 값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들, 화살표를 한마디로 받은 녀석들만 다 모아둔 집합이 뭐다? 치역이다. 일반적으로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이때 이건 대문자 x입니다. 자, 치역, 공역, 그리고 정의역 잘 아는 상태에서 그림으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정의역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정의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1, 2, 3, 4가 모두 정의역의 원소가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모두 사실은 집합의 일종이라서 반드시 답을 적을 때에는 집합의 형태로서 이렇게 중괄호를 표시를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역은 여기 집합 Y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공역의 원소죠. 그래서 1, 3, 5, 7. 자, 그 다음에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 즉 함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다 모아둔 거죠. 그래서 1, 3, 5 이렇게가 치역이 되겠죠.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 그리고 g, x에 대해서 합성함수 f.g와 g.f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합성함수는 우리 교과서 209쪽에서 210쪽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복습을 해야죠. 중요한 거라서 복습을 수시로 해야죠. 합성함수는. 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함수를 합성, 즉 섞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함수를 섞으려면 조건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함수의 공역과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두 개가 같아야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표시해 보면은 f라는 것은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죠. 자,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이제 y에서 z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g.f라는 것은 f에서 g를 합성한, 즉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기호로 적을 때는 g.f인데 f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합성함수라는 것은 일단 함수 f에 의해서 정의역 x의 원소를 이제 y의 어떤 원소로 대응을 시켜주는데 이때 대응받은 녀석은 함수값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정의역 y에 있는 원소를 함수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면 이 함수값을 gy라고 적잖아요. 즉 함수값 g를 이제 씌우면 이렇게 g 괄호를 걸어주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다가 함수 g를 씌우면은 얘를 갖다가 뭐가 감싼다? g가 감싼다. 자, 해서 결론적으로 g.f라는 합성함수는 x를 무엇으로 대응시키는 것이다? gf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함수다? x를 어디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녀석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g.f라는 합성함수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를 f.라고 g라고 적지 않은 이유가 도트라는 기호를 풀면은 그대로 순서가 f가 오른쪽에 g가 왼쪽에 이렇게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f를 먼저 그 다음에 g를 합성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기호로 적을 때에는 f를 오른쪽에 g.f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들 틀리죠. 그래서 하나 적어두세요.
이것은 f.g라고 적으면은 안 된다. 순서를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f와 g의 합성함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F를 먼저 씌우고 거기다가 G를 씌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항상 오른쪽부터 씌우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여기 보라색 글씨로 적은 이 녀석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F를 구하라고 했죠. 이걸 구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얘가 원소 X를 어디로 보내는가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얘를 구하라는 게 곧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녀석은 도트 기호, 여기 중간에 있는 도트 기호를 없애고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이 G하고 F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G가 바깥에 그리고 F가 안에 오른쪽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이 안에 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으니까 f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어떤 녀석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함수니까 g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녀석이 되겠죠. 따라서 g.f라는 함수는 x를 무엇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순서 바꿔가지고 f.gx를 구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g가 오른쪽에 f가 왼쪽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안에서부터 처리를 하면은 gx 대신에 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x는 여기 식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괄호는 다 푸셔야 됩니다. 괄호를 다 풀면은 x제곱 플러스 중간에 x항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만 남네요.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수업 때 열심히 들었으면 알겠지만 역함수 구하는 것은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괄호 푸는 거, 자리 바꾸는 거, 뭐 또는 분수면은 분모, 분자 바꾸는 거 이런 짜잘한 식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손에 익혀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교과서 214쪽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은 y 이꼴 fx라고 표현된 원래 식을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은 x에 대해서 풀고, 자, x에 대해서 푼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x에 대해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좌변에 x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즉 좌변에는 x 하나만 남겨두는 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좌변이 x가 되겠고 우변은 아마 y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y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건데 이 식의 정체가 사실은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보통은 어떤 함수를 우리가 y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가 x가 되고 그 다음 그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가 보통 y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좌변에 y가 오게끔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그냥 y를 대입하고 여기는 그냥 x를 대입을 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상태에서 x랑 y 자리 바꾸기. 자리만 바꾸면 y는 x 되고 여기 있는 f 인버스 식을 그대로 두면은 이제 이게 역함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싹 다 이항을 해서 좌변에 x만 남긴다. 두 번째 그 상태에서 x랑 y 자리를 바꾼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역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다음 두 번째는 일단은 여기 있는 x랑 y 자리 바꾸는 거를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랑 y 자리만 바꾸면 x 이꼴 fy가 되겠죠. 자, 얘를 f 인버스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y만 남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y에 대해서 푸는 작업이라고 하죠. 즉 좌변을 y로만 만들고 우변은 그러면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좌변에는 y만 남고 이거는 이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도 아까 뭐에 대해서 푼다라는 말이 이항을 한다는 겁니다. 이항을 해서 좌변에 y만 남기고 그러면 우변은 x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식의 정체가 사실은 f 인버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되고 사실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당연하게 되도록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초스피드로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게 정말 뱀이 기어가듯 능숙하게 풀리도록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자,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x에 대해서 풀기, 즉 좌변에 x만 남기고 싹 다 이항하기.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3x는 y 플러스 4, 즉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4가 되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좌변에 x만 나왔으니까 1단계는 됐죠. 그 다음에 2단계 이 상태에서 x랑 y 자리를 쏙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y가 되겠고 얘는 x가 되겠죠. 따라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이게 사실은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제 진도 나갔으니까 알겠지만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데스모스 그 그래픽 어플 켜가지고 확인해보고 요거랑 대입해보면은 정확히 y 이꼴 x 직선에 대해서 두 개가 대칭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얘가 fx라면 이 식이 f 인버스 x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1단계 뭐부터 해도 된다? x랑 y 자리 바꾸는 것을 먼저 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랑 y랑 자리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3y-4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그러고 나서 좌변에 뭐만 남겨라? y만 남겨라. 즉 y에 대해서 풀기. 여기서 이항을 해가지고 좌변에 y만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3y는 x 플러스 4. 따라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고 두 방법 모두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숫자만 바뀐 거니까 이 2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이를 마쳤고 이번 영상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중요하면서도 선생님 영상 풀이 속도보다 한 서너 배는 빠르게 정말로 능숙하게 부드럽게 완벽하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 한 문제에 드는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10배 정도가 실제 시험 문제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느리게 천천히 풀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이 지금 입을 통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푸느라 속도가 느리지만 사실 문제를 봤을 때는 요거 문제 보자마자
3x는 y, y는, 바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2초밖에 안 걸렸죠. 자, 그 정도 속도가 되도록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본기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